안녕하세요. 범퍼랑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당분간 미국의 기준금리나 방향과는 역으로 갈 공산이 크죠. 지금 당장 시중은행 금리는 오늘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부분에서 7월이 4.06%, 그리고 8월은 4.08%로 0.02% 정도로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두 달간 보인 이 금리 행보와는 완전히 다른 결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부분에서도 7월 3.50에서 8월 3.51%로 0.1%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눈꽃만큼의 인상분이 시중은행에 확 달라진 금리 인상 궤적과 그리 큰 괴리를 느낄 만큼의 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건데, 이것도 10개월 만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도 그동안 얼마나 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기 쉬웠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일단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시중은행들의 문단속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예금금리는 저축성 수신금리, 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됐는데 마이너스 0.06% 정도로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은행은 어찌됐든 간에 지표만 딱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은행 자체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출 수요 줄어버리니까 금리 올려서 이득. 동시에 예금금리 낮춰서 일단 킵한 고객의 돈에 은행이자 덜 물리게 하니까 자기들 자본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가두리를 쳐놓고, 그러니 상반기 상생금융이 반짝 등장해서 저금리에서 대출을 마구 뿌린 것도 결국엔 그 빚이 죄다 은행의 몫인 거고, 그렇게 무차별하게 빌려간 돈은 결국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에겐 안전핀이 빠진 폭탄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됐다는 얘기죠. 오늘 한국은행 가중평균 이 금리표만 봐도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무리해서 대출 받지 마시라. 결국 자기 좋으라고 받은 돈이 남 좋은 일만 잔뜩 시켜놓은 거니까 이게 결국엔 자기 리스크로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니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는 말처럼 이런 형국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대신 기업대출 쪽은 금리가 하향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조짐이 좀 쎄하게 느껴지는 것도 일단 대기업 대출이 활발하게 되고 은행이 틈새를 노려서 이 금리로 빼먹는 구조는 경기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때 보이는 전형적인 금융구조인데, 대기업 대출이 금리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이 기업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아서 은행 입장에선 무대뽀로 금리 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칫 디폴트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고스란히 연체 혹은 부도라는 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매한가지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마이너스 0.10% 정도로 대출 금리를 은행이 낮춰야 이렇게 중소기업 리스크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내수 부진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적 리스크로 지금 몰리고 있고요. 가중되는 이 돌아오는 만기에 대한 공포가 기저에 깔려 있어서 이런 가중평균 금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니 오늘 나온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도 업황 현황 전월에 비해서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그만큼 지금 기업의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체감적인 부분에서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이 생산과 수요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이 생산은 3포인트로 하락, 그리고 매출 역시도 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경기 실사 지수로 볼 때도 지금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엔진이 많이 식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 은행이 어떻게 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정을 해서 무지하게 끌어올릴 분위기 전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다가 정말 된소리를 제대로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얘기인데, 기업 심리지수도 전달 8월에 비해서 92.8에서 90.9로 내려앉아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략 1.9포인트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산업 현장의 가장 날선 톱니바퀴로 볼 수 있는 제조업 부분이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다는 건 거의 전반적인 산업 분야가 반도체 뭐 반짝하는 거 빼놓고는 대부분의 산업이 심리적으로 비관적 분위기로 돌아간다는 건데, 이렇게 산업 전반의 심리지수가 중요한 건 이게 확장성의 문제죠. 결국 동서남북 전역으로 퍼져갈 수 있는 파급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침체 국면이 갑자기 커다란 장벽처럼 나타날 수 있는 위기 현상이 재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지표가 바로 비제조업 부분. 제조업의 악화가 결국엔 다른 영역에도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건데, 9월 중 비제조업 기업 심리지수 역시도 전월 대비 92.2에서 91.4로 0.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모든 경기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지표야. 그리고 이게 진행형이라는 얘기고, 금융권이 일단 개인 대출은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대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없으니까 이자를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쪼여가지고 이자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 자체의 업황 악화로 인해서 기업이 무너지면 은행도 깡통 대출로 기존에 나갔던 자금을 개인만큼 회수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죠. 개인은 뭐 일단 아파트라도 저당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이 손 털어버리면 바로 경매로 태클을 걸면 되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 결국 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엔 부동산 시장은 연말로 가면서 더욱 자금줄은 말라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업황 악화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값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9월 말 들어서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 일주일 단위를 끊어봐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거의 뭐 1차 하락 시기에 초장의 분위기 그대로 연출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만 해도 일주일 하락 추세는 뭐 거의 튀어나오지 않는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강남구, 강남 자곡 아이파크 3억 6천 하락거래 나왔죠. 그리고 성북구 롯데캐슬 20% 하락률을 기록, 3억 4천 하락. 동작구에서도 22% 하락률을 기록, 쌍용 스윗닷홈. 강동구 둔촌역 청구 역시도 24% 하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쪽은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죠. 상계주공 7단지가 3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2억 3천 하락해서 뭐 7억대로 25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동대문구 이렇게 일주일 서울 집값 분위기를 휘 보더라도 강남에서 노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치구에서 실제 하락 거래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은행들이 왜 개인 대출을 막고 기업 대출을 열어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엔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을 계산기 딱딱딱 두드리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대출을 막아야죠. 그리고 경기도 하락 추세. 여기도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 완전 돌변. 고양시 42% 떨어지는 4억 7천 하락. 삼성 아이파크, 동탄 역시도 뭐 피해갈 수 없겠죠. 동탄, 시범, 하나, 꿈의 그린 여기도 뭐 23% 하락 추세. 늘 하락 시기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입니다. 성남시 역시도 뭐 위례 쪽 분위기 심상치 않고요. 벌써 4억 하락하고 있고요. 용인 역시도 거의 30%가 떨어지는 수지 쪽 분위기. 판교 쪽도 흔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판교밸리 호반 서밋도 23%가량 떨어지면서 3억 4천 하락. 이게 고스란히 1차 하락 때 모습 재현하면서 아마 낙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인천 쪽은 송도의 신호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결국 송도 쪽 신축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연수구, 미추홀구로 번져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송도 더샵은 34% 하락, 거의 뭐 6억이 떨어지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천 쪽은 눈치 보기를 하면서 서로 빠져나오려는 움직임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최소 12월까지는 부동산 빗장은 풀리지 않을 거고 풀 수 있는 여유도 지금 있질 않아서 결국엔 미국 기준금리와는 반대로 가는 금리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이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 산업 톱니바퀴가 잘 돌지 않아서 부동산 경기가 2달 전의 얘기처럼 반등, 전고점, 최고가 이런 수식어들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기란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선 무조건 가성비로 가셔야 되고 최초 대출 파일을 확실하게 줄이고 가는 것이 빚을 털어낼 수 있는, 그것도 조금은 여유롭게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편한 세상에서 3억대 아파트가 내놨습니다. 그것도 주변 시세가 7, 8억 정도 하는 곳에서 이 정도 분양가면 뭐 그래도 가성비 면에서는 좋을 듯 보이고요. 검단 신도시, 가장 분양이 핫했던 곳이기도 했고, 일단 인천 지하철 연장선, 그리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GTX까지 넘볼 수 있는 대신에 분양가가 지금 20평대도 서울은 평균 14억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3억의 분양가가 나왔다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규제 사항은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인데 유예기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전세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워낙 뭐 분양가가 저렴한 까닭에 상당히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 59A, 가장 20평대 중에 선호도가 높죠. 3세대가 나왔습니다. 무순위 집주인데 그래도 물량이 꽤 되고요. 분양가는 3억 5천 정도. 서울 수도권에서 이 정도 가격은 잘 만나보기 힘들죠. 세종시에서는 뭐 분상제로 나온 아파트가 이 정도 수준인데 확실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이고, 59C 역시도 3억 4천 수준으로 한 세대에 나왔네요. 아파트 규모도 뭐 거의 1000세대에 가까운 정도, 822세대 규모. 동호도 2층 205만 빼놓고 대부분 5층 이상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도 8억까지 나왔던 적도 있고요. 지금은 6억대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집값이 하락해도 어느 정도 시세 방어력은 있어 보입니다. 입지는 지하철역이 연장선이 들어오고 5호선 계획도 있어서 좋아 보이는 입지를 가진 곳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청약 일정은 다음 달 10월 10일 딱 하루만 받습니다. 자격은 지역 거주 제한 받지 않고요. 누구나 19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유의할 점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틈새는 그때 잘 들여다보시고 선택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시국에는 무리하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거래거쳐 역시 은행권이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고, 개인 대출 금리 높이고 기업 대출 금리 낮춘다는 건 그만큼 아파트 시장이 녹록치 않고 기업 업황도 좋지 않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갈수록 하향 추세는 본격 집값 궤적을 아래로 향하는 말머리 채찍을 계속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면서 가장 가성비 있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